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홈페이지와 일부 카드사 앱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이 순항했지만 대미와 대중 수출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는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미국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온 단톡법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알트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과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시 부양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비 진작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 쿠폰 접수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400만 명 넘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의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됐고 또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도 고령층 신청자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웅배 기자입니다. 주민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엘리베이터는 쉬지 않고 오르내렸습니다. 잘 모르니까 여기 왔지. 딴 데서 하는 건 잘 모르고 동사무실에서 한다니까. 지금 받았어요, 카드로. 가깝기도 하고요. 또 동에 볼 일도 있고 해서 왔어요. 네, 4.1년생. 가족은 각자 하겠죠. 뭐.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날이었지만 이를 몰라 허탕친 어르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47년생이셔서 화요일에 오셔야 돼요. 내일.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의 경우 부모 등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요일제 적용은 세대주가 기준입니다. 온라인에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415만 명이 넘게 몰리며 7,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중 91%가량인 379만 명은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차 지급을 개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12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 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스미싱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후 첫 행보로 공주 산성시장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카드를 발급받아 시장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처럼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원금을 어디서 쓸지 아직도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단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용처가 본인 주소지 지자체 내로 제한되고 상점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습니다. 어디선 되고 또 어디선 쓸 수 없는지 신치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비 쿠폰은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도 마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선 못 쓰지만 자영업자가 마트 안에 자리를 빌려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안경점 등에선 쓸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은 매출 규모를 구분짓기 어렵다는 행정상의 이유로 쇼핑몰 규모가 크든 작든 아예 쓸 수 없습니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빠서 급하게 인터넷을 시켜야 된다 이럴 할 때는 그런 것도 되면 사실 편한데. 다만 배달앱에선 예외적으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그 대면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배달 주문 같은 경우도 소비 쿠폰이 가능하겠습니다. 배달앱 안에서 결제할 땐 소비 쿠폰을 쓸 수 없지만 라이더를 만나서 현장 결제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만 원의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인이라면 소비 쿠폰을 나라 사랑카드로 받으면 주소지 제한 없이 전국 모든 P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렇게 재정으로 소비 쿠폰을 뿌리는 건 그만큼 심각하게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 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도 26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와 50대가 눈에 띄게 줄었고 또 일용직 근로자보다도 정규직이 포함된 상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유정현 기자, 올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얼마나 줄었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건설업 취업자 수는 모두 193만 9천 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만 6천 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 1999년 상반기 27만 4천 명이 줄어든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대와 50대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했는데요. 20대의 경우 1년 전보다 4만 3천 명 줄었고 50대는 6만 8천 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1만 명, 2만 8천 명 줄어들면서 60대 이상을 뺀 연령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정규직 등이 상용직 취업자 감소가 일용직보다도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올 상반기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5만 6천 명 줄었고요. 고용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5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주로 정규직으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데 여기에 취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전개되어 왔고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총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건설업 고용 한파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일환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전세 대출 보증 비율까지 낮아졌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는 세입자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 때문에 전세 대신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반전세 거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자, 일단 주택보증공사의 이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얼마나 낮아졌나요? 네, 세입자가 전세 대출금을 못 갚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기존에는 90%였는데 오늘부터는 80%로 낮아집니다. 금융기관이 전세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건전성과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사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5억 기준 원래는 3억 6천만 원의 대출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3억 2천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이는 6.27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그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일부 과잉 대출이 일어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 월세화가 더 가속화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당장 줄어든 대출 한도만큼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고 반전세에 따른 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월세 거래에서 44%를 차지하던 서울의 월세 거래는 지난달 63%까지 비중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입주 물량이 적어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한도마저 줄어들게 되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달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이 순항했지만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수출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대한 기자, 이달 20일까지 수출 얼마나 줄었나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이달 들어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시 위축된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승용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은 호조를 보인 반면 석유 제품 수출이 18% 가까이 급감했고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도 부진했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품에 각각 50%,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석유 제품의 중국산 저가 공세도 거세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는 수출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유럽연합과 베트남, 대만 등에 대한 수출 규모는 커졌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비중이 큰 중국이 5.9%, 미국도 2.1% 줄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더해 조업 일수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감소했는데요.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출이 한 달 만에 꺾인 모습인 가운데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시한은 불과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긴급 점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업계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학회가 두루 모인 대미통상 긴급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최선과 최악, 모든 가능성이 열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라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파트너십과 미축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해 비관세 조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고민에 있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협상 대응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과 김 장관이 이르면 내일 출국하면서 재무통상수장협의체가 약 3개월 만에 재가동할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담판에 앞서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긴급 간담회도 소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미국 측 요구가 민감한 데다 우리도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기한 내 협상 타결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제 하루 뒤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왔던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휴대폰을 살 때 받는 보조금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내일부터는 자급제폰이 아닌 이통사를 끼고 휴대폰을 살 때도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단말기 할인 대신에 매달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을 선택해도 추가로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게 직접 휴대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동통신시장에 이렇게 대격변이 예상되면서 당장 요금제 가성비를 무기로 성장해온 알뜰폰 사업자들은 직격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KT가 현재 판매 중인 데이터 14GB의 5G 요금제는 월 55,000원입니다. 동일한 스펙이지만 알뜰폰 업체 KT M모바일이 제공하는 요금제는 32,000원으로 2만 원 더 저렴합니다. KT 요금제에 2년 약정 25%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월 요금이 41,250원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에 추가 지원금까지 24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통신 요금이 알뜰폰보다 저렴해집니다. 알뜰폰 업계는 실제로 이통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펼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케팅 경쟁으로 응수할 자금 여력이 없는 만큼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아무래도 무약정 상품이다 보니 그러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사실 언제 갈아타도 무방한 상황인 거고 돈 저게 조금 더 준대 하면 이제 금방금방 좀 갈아타시는 경향들은 있죠. 문제는 통신 3사를 견제했던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요금제를 고가 요금제로 좀 유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감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알뜰폰 고객 대상 타깃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연말까지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오릅니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항공권 챙겨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연식 기자, 유류 할증료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률을 편도 기준 최소 12,600원에서 최대 92,400원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73,9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인 6단계로 껑충 뛰는 건데요.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항공권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통상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갤런당 항공유 평균 가격이 1달러 50센트를 넘으면 부과되는데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유가가 갤런당 2달러 33센트, 배럴당으로는 약 87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형 국적항공사 이외에 그럼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올리는 건가요? 네, 저비용 항공사인 LCC는 지금까지 대형 항공사보다 유류 할증료 인상폭을 낮춰 운임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TA항공 등도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에 의해 유류 할증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요 LCC들도 항공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환승 노선 활용이나 출발 시점 조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유류 할증료는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숨고르기를 이어갔던 코스피가 이번 주 첫 거래일 나흘 만에 3,2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원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0.71% 오른 3,210.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도 합쳐 약 1조 원을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821.69로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68,800원까지 올라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7만 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셀트리온은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기록해 0.5% 상승한 18만 1,200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 회복과 중국 태양광 패널 감산 소식에 흑자 전환 전망이 맞물린 한화솔루션은 7%가 넘게 뛰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다음 달 미국 관세 협상 결과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협상 과정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추가 상승 탄력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새 정부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다시 진격을 재개한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임박한 가운데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재 감세 정책은 전면 원상 복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특히 증시 과세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또 증권거래세 등이 대상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정부가 곧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죠. 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선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진 법인세 최고 세율은 다시 10에서 25%로 원상 복구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이에 대해 그 부분도 빨리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상장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증권 거래세도 인하했는데요. 이 역시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과세 자각지대로 불리는 간액 배당에는 과세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감세 원상복구 기조가 현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는 좀 엇갈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감세 조치들을 전면 복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전임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를 되돌려 새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세수 결손을 언급하며 큰 틀에서 감세했던 것들은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대선 공약이었던 R&D 세제 지원과 통신비 세액 공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 감세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세수 충당 차원에서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관련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보험 설계사들이 부당하게 소멸시킨 보험이 3,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자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보험 부당해지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3,000건이 훌쩍 넘는군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며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3,583건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 회사당 평균 51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겁니다. 해당 설계사들은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 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는데요.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에 1,286건의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옮긴 설계사들이 반년 안에 기존 계약을 집중적으로 부당하게 소멸한 건 아무래도 실적 압박 때문일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네,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실적 압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이직할 때 이전 소속 회사에서 받지 못한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지닌 지원금인데요. 올해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65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 지급액은 직전 분기 대비 175억 원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도한 지원금을 받았으니 설계사들은 실적을 내야 했는데요. 때문에 계약자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지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태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GA 업무 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 규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자녀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접근까지 붙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사는 원래 질환 치료를 위한 건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한 과대 광고가 판치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식약처가 나섰군요. 네, 식약처는 성장 클리닉을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성장 호르몬 과대 광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성장 호르몬 약을 성장기 키 크는 주사, 키 성장 주사 등으로 광고하고 있는데요. 과대 광고에 해당됩니다. 성장 호르몬 약은 성장 호르몬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저신장증 등 의학적으로 성장 장애로 분류되는 환자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키를 크게 하는 효과에 대해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가격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 한 번 맞는데 8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성장 호르몬 처방은 지난해 27만 건으로 3년 사이 2배 늘었고 주사 공급 규모도 한 해 4,800억 원, 5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만 1,800여 건의 이상 사례가 나왔는데요.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키가 아니라 손발이나 코, 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개인이 아니라 기금형 운영 방식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 씨앗이 도입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0%를 넘겨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 3년 누적 20%면 기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는군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푸른 씨앗이 올해 상반기에만 7.4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통의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2.3%인 것과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푸른 씨앗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은 20.03%를 기록했습니다. 푸른 씨앗은 현행 3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돼 가입 근로자는 12만 8천여 명, 기금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푸른 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체 퇴직연금도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이죠.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최소 50조 원 규모의 복수 민간 기금을 출범시켜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1년 이상 근속 대상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와 보험 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개편을 강조해 왔는데요. 기금화와 의무화, 퇴직연금 공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리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전남권과 경상권에는 시간당 10mm 내외로 강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구름 많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이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폭염특보 현황 보시면 강원과 색동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 영남 지방과 제주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무더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2도를 보이겠고요. 청주, 광주, 대구는 34도, 제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수원 31도, 청주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 낮 기온은 31도 내외입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와 부산 25도로 아침을 시작해서요. 낮에는 전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금요일 흐려져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